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제 8월이죠. 8월도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역대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5,000에서 20,000여 건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와야 이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수치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자, 1월 1,800건, 그리고 2월은 더 낮죠. 그리고 피크가 4월인데 이때도 2,000건이 도합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6월 보면 1,000건이 안 됩니다. 최악이에요. 자, 이렇게 최악인 상황이 길어지는 것도 정말 최악의 시기거든요. 이전 정권에서 가장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작년 8월에 이제 거래가 있었고 9월부터는 이제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대출 중단 이슈가 있었죠. 대출 중단, 가계 대출 제어한답시고 정책 발표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그때 받기 어려웠죠. 취급은행들이 줄어들고 감소하면서. 그래서 쌩 난리가 나고, 이게 좀 좋아지려니까 2월 달 들어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인플레이션 얘기는 나왔지만 이것을 심화시키는 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 자체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물가 자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는 금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금리를 건드리니까는 직격타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단 이 부동산 시장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자, 이 부동산을 사는 주체가 누굽니까? 수요자들이죠. 여기에는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상승되면.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투자 자산들,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긴 시간 걸릴수록 적응을 하면서 다시 전환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본격은 3월부터니까는 이제 벌써 이것도 거의 이제 6개월 향해 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벌써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박스권 안에 진입하고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이긴 한데, 자, 앞으로도 좀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뭐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상황이 좀 진작이 돼야, 그래야지 이제 뭐 물가라던가 이 금리도 피크아웃, 최상점을 갔다가 다시 낮아지는, 지금 이 돈의 가치가 귀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만 제어가 되고, 그 이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경제 지금 돌리는 게 뭐 동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금리가 고금리 시대로 다시 가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현재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아직 확실하게 불씨가 꺼진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또 언급을 하는 것이 연말까지는 계속 올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반, 내년 초 상황을 봐야 이제 정확하게 예측이, 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관망세입니다. 관망세. 관망세예요. 자, 그럼 이 관망세가 언제 풀릴 거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할 텐데, 당장에 이제 공급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지금 가격에 맞는 이 금리를 지출하면서, 금리에 대한 이자를 제출하면서 매수세가 붙기에는 어려운 가격대라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물건은, 종목은 오르는 종목이 있고요. 지금 약간 혼재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적으면은 결국에는 이 세수가, 이 거래에 따른 세수가 이 지자체의 거의 3분의 1의 그 세수가 되는데,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재정이 받쳐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시장 정상화,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말하고 정말 정상화는 지금 가격,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고 이거를 정부에서 정상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거래량이 정상화되는 것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무주택자가 진입을 할까요? 뭐 생애 최초랑 이런 것들 대출 레버리지 더 올려주고 했죠. 근데 이게 시장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보편적인 이 무주택자, 지금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1주택자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에요. 다주택자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첫 관문 취득세부터 8%, 12% 때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가 시장 진입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8%. 자, 5억짜리를 사더라도 4천만 원인 거예요. 빌라 사더라도 4천만 원 이상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이러한 대출이자 부담, 매수세 위축,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 특히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 상황, 이 시장 상황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미 다 들어왔다고 좀 봐요. 그래서 추가로 무주택자가 거래량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냐? 1주택자? 자, 1주택자도 결국에는 갈아타기 수요거든요. 시장 지금에 움직이는 것들은 갈아타기, 비과세 살리면서 갈아타기. 이분들도 주역이 되긴 어렵습니다. 거래량을 살릴 수 있는 불씨를 만들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물론 2019년, 20년, 21년장을 이끌어온 것이 이제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주역이었지만 이제 웬만큼은 갈아타기가 다 끝난 상황인 거고 추가로 지금 1주택자가 넘어가는 거는 투자 수요예요. 2주택으로 가려는 분들, 요 분들만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1주택자가 갈아타려면 이 1주택자들이 보고 있는 상위 주택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와 줘야지 이게 다시 한번 작동할 겁니다. 순환장이. 근데 지금은 관망세잖아요. 쉽게 이 상황이 만들어지긴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거래량 역대 최악,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0건, 900건, 요거 어떻게 뭐 5천여 건 이상은 뭐 만들어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건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 다주택자가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양도세는 완화를 해줬어요. 그렇죠? 이들의 출구 전략을 해줬는데 이들이 다시 움직이려면 새로운 주택을 이분들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려면은 지금 이걸 맡고 있는 게 취득세 중과인데, 요게 결국에는 풀려야. 취득세 중과가 풀려야 아까 말했던 1주택자 1주택자도 갈아타기보다는 이제 투자 수요 2주택자 가시는 요분과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자극해서 거래량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취득세 중과 완화 없이는 이 거래량을 올려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취득세 말고 또 하나가 있죠. 2번은 대출입니다. 대출도 너무 이 만인이 공평해야 되는데 15억에서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애 최초는 뭐 더 해주고 레버리지 더 해주고 이게 사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됩니까? 자유 경제주의인데. 자, 지금 이 갈아타기 수요들도 말이죠. 지금 대출만 가능하면 금리가 좀 세도 움직일 수요 충분합니다. 지금 금리만 좀 세지면 중상 입지에 갈아타는 수요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아까 말했던 지금 2월 거래량 813건이죠. 이 거래량이 정상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와 줄 수 있다. 결국엔 거래량이 받쳐주고 어느 정도 올라와야만 부동산 시장이 또 돌고 세수도 돌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불합리하고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게 두 가지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야 거래량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을 내어줄 겁니다. 자, 이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회적으로 갔을 때는
규제 지역 해제나 하향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그 중과를 없애거나 이런 쪽으로 계속 발의안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 야당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거죠. 규제 지역. 지금 주정심은 계속 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게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임대사업자. 요거 혜택만 올려 붙여도 거래량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시장에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너무 최악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은 이 지금 거래량이 또 집계가 1000건 이하로 또 떨어지고 지금 이번에도 좀 좋지 않거든요. 거래량이. 그런 상황이라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느냐. 이제 지금 벌써 1년이 넘는 시기가 됐잖아요. 이제 9월이 되면 이 기간 플러스 연말까지는 금리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연말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세도 거의 뭐 맞춰지지 않거나 뭐 내려가는 지역들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도 있죠. 뭐 기존부터 30% 정도 됐던 지역 어디예요? 뭐 그 서쪽 뭐 청라, 송도, 동탄, 안양 뭐 이런 지역들 있죠. 이런 데는 기반이 약하니까 임대가가 좀 약하고 오히려 금리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월세가 심각한 정도 수준이에요. 올 같은 핸드도 불구하고 막 100만 원 이상씩 100만 원이 그냥 오르는 거지. 200 얼마에 그 월세 내는 동네가 뭐 300 얼마고 100만 원씩 그냥 바로 한 몇 달 만에 뛴 동네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맞춰지겠죠. 월세로 내는 것보다 또 전세가 나은 그러한 밸런스가 또 맞춰지게 되면은 지금 공급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 한 거주 비용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금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주 비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좀 인지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역대 최악의 거래량이 지금 계속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미리 예상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요즘 여러분들도 지금 답답하실 텐데 연말까지는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보시면서 좀 신중하게 아파트 시장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번에 270만 원 발표 보셨을 거예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아예 못 받고 기사 제목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초기 재개발, 재건축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투자 운용하시면 반드시 성과가 나옵니다. 지금 1년, 2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 제가 뭐 상담도 해드리고 하셨던 분들, 뭐 1억 가지고 투자해서 뭐 3억, 4억 버신 분들 수록합니다. 지금 물론 팔아야 돈이겠지만 이렇게 급상승한 지역들이 많아요. 왜? 동의서를 걷어버리고 그리고 구역 지정 뭐 전 단계고 이렇게 와버리니까 이게 그냥 1억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뭐 3억, 4억씩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도 매년 나올 거예요. 매년.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전체적인 프리미엄이 상승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찾으면은 지각비를 또 상당히 내야만 하겠죠. 지금 1억으로도 괜찮은 지역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울권 안에서 잘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조금 관망하시고 지켜보시면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좀 보시는 게 좋고,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뜨거운 화랑장은 재개발, 초기 재개발 시장이니까요.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매주 수요일, 지금 9월도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10월 해야 돼요. 빨리 좀 듣고 싶은 분들은 그냥 상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상담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그냥 빨리 하실 분들은, 아니면은 10월달 강의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약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에 오셔가지고 또 이런저런 투자에 관련된 팁, 그리고 제가 콕콕 찍어주는 지역들, 물건들 설명 들으시면서 좀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이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해야 되는 분들은 상담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중간중간 이러한 기사 내용이 있으면 같이 좀 얘기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